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봤던 전체주의에 넘어서 1930년대, 그리고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이어지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이 가운데 세계 평화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대주제 5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일단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 각각 나라들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 있었죠.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 까먹었을까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시즘을 필두로 해서 아프리카를 공략을 합니다. 어디? PR을 침략을 합니다. 언제? 1935년에. 그러면서 국제연맹 또한 37년에 탈퇴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떠했는가? 당연히 국제연맹 탈퇴를 하죠. 국제연맹 탈퇴 더 빨리 합니다. 언제? 지난 시간에 봤지만 33년에 하고요. 비무장지대를 하나하나 침공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지만 재무장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을 하게 되는 모습, 합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938년이랑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도 이때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합병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뮌헨 협정에서 이거를 뮌헨 협정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줘요. 이게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합병을 하는데 국제연맹이 군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냥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합병하는 거를 그냥 승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 나치 입장에서는 어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에스파냐에서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에서 내전이 펼쳐집니다. 이게 36년부터 39년까지 있었던 내전인데요. 이탈리아와 독일이 개입을 해서 이 군부 세력이었던 독재 정부 프랑코 군부 세력을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게 되면서 이게 이념 갈등이 우리 제1차 세계대전 할 때 뭐 인종적 갈등 뭐 게르만주의 슬라브주의 얘기한 것처럼 이 군부 세력 군국주의 그리고 이 나치즘 이런 전체주의 세력들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로 축국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일본이 방공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면서 자신들이 네, 37년에 체결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추축국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독일이 이제 유럽을 치기 위해서 독일이 이제 유럽의 한 가운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쪽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련에 접근을 해서 소련이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조약을 1939년에 체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폴란드 옆에 있던 폴란드를 기습적으로 침공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게 됩니다. 조금 길었죠. 그렇다면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쳤는가? 첫 번째는 추축국들이 먼저 선빵을 때렸으니까 당연히 우세하게 되겠죠. 독일이 서쪽으로 들어가서 유럽을 점령해 버립니다. 가장 옆에 있었던 어떤 나라? 그렇죠.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파리가 함락되고요. 파리 그리고 나서 그 BC 정권 어영 정권이죠. 어영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드골이 영국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그 처칠이라는 그 총리를 중심으로 독일에게
저항하게 되죠. 이 망명 정부의 이름을 우리는 자유 프랑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탈리아 또한 그리스와 북아프리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점점점 이제 확대가 되어 갑니다. 연합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과 그리고 추축국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의 대결로 확대가 되는데 이 영국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제 소련과 미국이 어떻게 참전을 하게 되는가? 바로 소련은 기존에 독일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근데 독일이 프랑스를 빠르게 함락을 시키고 나니까 이 히틀러가 욕심이 더 생기면서 소련 영토로 진격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이 파기되었으니 소련이 연합국 측으로 참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미국이 이때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는가? 요 배경에는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랑 영국이 전쟁이 시작을 하니까 일본의 원자재,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요. 처음에는 경제적인 제재를 가지고 수출을 좀 막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전쟁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직접 그래서 진주만 하와이를 기습 공격을 해버리게 되니까 미국이 참지 못하고 41년도에 참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합국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연합국이 점점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게 있느냐? 바로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소련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미드웨이 해전은 이제 일본이랑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이랑 붙었던 전투에서 각각 승리하게 되고, 먼저 이탈리아가 쿠데타로 무솔리니가 몰락한 후에 항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43년에 먼저 항복을 하게 돼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 열심히 버티다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들어봤던 작전인데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44년도에 성공을 하게 되고 나서 45년에 패망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원자폭탄 리틀보야 펜맨이 떨어지게 되면서 45년 마지막 8월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정리를 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전후 처리를 위해서 미리 회담을 나눕니다. 처음에 나왔던 게 바로 카이로 회담. 그래서 한국에 대한 독립 문제도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제스까지 포함을 해서 독립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게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카이로 회담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국가로 만든다. 이 적당한 시기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남과 북이 좀 분단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얄타 회담인데요. 전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소련이 독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이 일본 대일 전쟁에서도 참전할 것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얄타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츠담에서는 이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재확인하는 미영수의 회담이 전개가 되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독일은 이렇게 분할 점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동쪽은 소련이,
서쪽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군이 감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전범도 처리가 되는데 바로 니른베르크가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요. 니른베르크에 있었던 군사 재판 그리고 도쿄 재판 등이 있습니다. 이 니른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45년에서 46년까지 2년 동안 있었던 재판이고요. 46년부터 48년까지는 도쿄에서 재판을 벌임으로써 전범에 대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합,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UN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945년에 만들어지는데 전쟁 방지랑 평화 유지를 위해서 국제연합군 그리고 평화유지군 같은 군대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이때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연합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러분들이 미리 조금 TMI로 알아두실 게 바로 대서양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1941년에 미리 논의가 되었던 상황이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루즈벨트와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이 만나서 했던 회담이고요. 여기서 전쟁 후에 어떻게 평화 수립을 할 것인가 이 원칙을 제시했다는 게 바로 이 대서양 헌장의 특징이었다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나에게 그림으로 살펴볼 거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인적 피해, 물적 피해, 그리고 어떤 피해들이 들어갔는가.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 특히 유대인에 대한 학살 부분도 여러분들 가장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나치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전체주의에 대해서 혐오하는 유럽의 모습들이 계속 나와 있죠. 우리도 그래서 일본의 우길기 이런 것들, 전범기 이런 것들 등장하면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일맥상통하게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크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원인, 그리고 경과, 그리고 인한 결과는 어땠는가를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가 만들어져요? 축국이 만들어지게 되고 독일이 폴란드를 선빵 때리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경과는 추축국 대 연합국의 성격으로 가게 된다. 추축국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연합군은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소련이 등장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됐고요. 그리고 독일 항복,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이탈리아가 먼저고 독일, 일본이 후순위로 항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대주제 6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